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테슬라 영상만 계속 찍어 올렸는데요. 또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종목이긴 한데, 시중에 널리 알려진 종목이거든요. 팔란티어라고. 이 팔란티어 종목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한 연초 대비 300% 이상 오른 상태여서, 과연 얘를 어떻게 투자를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지금 사도 되냐,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팔란티어가 뭐 하는 기업인지, 주력이 뭔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렴풋한 상태에서 소문만 듣고 많이 올랐다는 소식에 노도나도 쫓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스텝이 꼬이면 내가 사면 내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방지하고,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연초에 사서 지금 수익률이 한 200%, 300% 되신 분들은 별개죠. 그분들이 이제 이게 어떤 기업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뭐 그걸 분석하면 되는 거고, 투자를 망설이는 분이나 소액 매수하신 분,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거는 이제 2003년에 생겼어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페이팔 창립자인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도 관련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하고 페이팔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뭐 그 사람입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팔란티어 고담, 팔란티어 파운드리, 팔란티어 아폴로 뭐 등등이 있습니다. 요거 구체적으로 상세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본사는 콜로라도 덴버에 있고, 창업은 이제 2003년 피터 틸이라는 사람하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인 나단 게링, 조 론스달, 스테펜 코헨, 알렉스 카프 등이 모여서 설립을 했거든요. 회사 이름에 이제 팔란티어라는 이름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천리안 수정 구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천리안 수정 구슬은 뭐냐면,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의 우디 머피 골드가 무당으로 나오잖아요. 무당이 천리안 구슬을 보면서 점을 쳐. 우리나라는 철학관이나 무당한테 가면, 점쟁이한테 가면 쌀을 뿌린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방울을 흔든다든지. 미국 점쟁이들은 다 천리안 수정 구슬, 천리안 수정 구슬은 이제 무당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 후면, 미래 이런 걸 보는 그런 게 천리안 수정 구슬입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온 천리안 수정 구슬 이름이 팔란티였나 봐요. 이 안에 제품은 팔란티어 고담, 팔란티엄 아폴로, 팔란티어 파운드리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팔란티어 고담은 미국의 정보 커뮤니티 및 미국 국방부 대테러 분석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기관 사기 수사관, 이 사람이 원래 카드 결제기를 만드는데 사기꾼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뒤에 나오는데,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게 사업의 시초였어, 시초. 캐나다 민간 벤처의 인포메이션 워페어 모니터의 사이버 분석가들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테러리스트들 잡는 데도 얘 쓰기도 하고, 사기꾼 잡는 데도 쓰기도 하고. 자, 팔란티어 아폴로, 모든 환경에서 지속적인 배포 및 배포를 위한 운영체제. 팔란티어 고담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아폴로는 운영체제야. 모든 환경에서 지속적인 배포 및 배포를 위한 운영체제. 다양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배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한 거야. 이 플랫폼은 이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엣지 디바이스 등 이질적인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배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건 이제 저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첩보 영화에. 첩보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첩보 영화는 굉장히 많이 봤어. 뭐 본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수많은 첩보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런데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이게 팔란티어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굴 적발해내고 분석해내고 잡아내고 뭐 이런 것들.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이제 기업들한테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통합, 분석해서 시각화 보여주는, 활용할 수 있는 도와주는 뭐 그런 게, 대기업이 주 거래처인 게 팔란티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플랫폼. 주요 고객사는 이제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 에어버스,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막 그런 대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거죠. 팔란티어는 고객 자체가 막 정부 기관, 주요 기관들이고 대기업들이야.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더군다나 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주로 공공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미국 국방부 등으로 투자를 받았으며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CIA 산하 INQ텔에서만 200만 달러를 투자받게 됐다. 초기에 얘기했죠. 창업자 피터 틸 회장은 과거 일론 머스크 등과 함께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을 창업한 페이팔 마피아 출신이다. 페이팔 마피아 출신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페이팔을 창업한 사람들의 그 직원들이 실리콘밸리에 나가서 각자 일을 한 거야. 그 끈끈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페이팔 마피아고, 피터 틸도 페이팔 마피아고, 그에 몇 명이 더 있나 봐요. 유명한 기업에 창업하거나 이끌고 있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이제 팔란티어 고담, 주로 정부와 국방 부분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중요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한다. 아무래도 수치로 막 암호되어 있는 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상업기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도와주고 있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요 고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국방부, CIA, FBI 등 정부 기관하고 대기업이 주된 고객이고, 특히 군사정보 분석 및 테러 방지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 9.11 테러를 자행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적발하는데도 이게 동원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는 2020년에 상장되었고 2024년에 9월 달에 S&P 500에 편입됐고 12월 달에 나스닥에도 포함됐어요. 그리고 막 급성장하고 있어요. 급성장. 최근 들어서 아주 급성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하고 관련한 윤리적 문제와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정부하고 뭐 밀접한 관계를 잇고 막 그 수혜를 입는 것, 특혜를 입는 듯한 그런 모양을 갖기도 하고, 개인이 접할 수 없는 각종 정보를 취합, 분석하니까 거기에 대한 윤리적 문제 뭐 이런 걸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역사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를 살펴볼게요. 페이팔 매각 후 피터 틸이 거시적인 사업을 구상한 뒤 대학교 동창인 알렉스 카프하고 스티브 코헨을 영입해서 만들었다. 틸이 페이팔을 경영할 당시 잦은 신용카드 사기로 인해 큰 손실을 입자 맥스 레부친 주도의 팀이 실시간 가짜 거래 취소 프로그램을 구축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고루야. 이고루라는 이름의 해당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FBI의 사용 허가 요청까지 받았다. 정보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죠? 허가를 맡아야 되겠지. 근데 마침 이제 9.11 테러가 터지면서 안보 위기가 막 굉장히 중요해진 거야. 그 전까지는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일일이 가리지 않았는데, 9.11 테러 직후에 CIA에서 미국을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상, 관심, 취미, 목적 뭐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입국을 허가하거나 입국을 거절하는 뭐 그런 게 더 치밀해졌다고 합니다. 9.11 테러 이후로. 어쨌든 안보위기까지 터지자 창업 전까지 FBI를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보였고, 덕분에 이제 실제로 창업 직후 CIA 수주 투자를 시작으로 미 정부 관련 기관의 일감을 받으며 굳건한 입지를 다졌다. 2023년 10월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이네, 그죠?
2023년이니까. NHS, 이게 뭐냐면 영국 국민보건시스템 NHS의 개편을 위해서 영국과 5년간 4억 8천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해졌다. 맺었다고 합니다. NHS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감지해 시스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나이롱 환자들,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팔렌티아하고 협약을 맺으면 가짜 환자들, 나이롱 환자들 분석하고 잡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흑자 전환 성공. 전년도 영업 손실은 1억 6,100만 달러였는데 실적 발표한 컨퍼런스 콜에서 2024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26억 달러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최대 8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이 가이던스대로라면 창업 20년 만에 드디어 유의미한 마진을 내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한 거지, 투자. 24년 9월 23일에 S&P 500에 편입, 24년 12월 14일부로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 최근에 급등한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급등한 겁니다. 큰 자산운용사들이 있었죠. 이 자산운용사들이 막 블랙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산운용사들은 그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거를 벤치마크로 해. 벤치마크는 나스닥 100을 벤치마크로 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다고. ETF뿐만 아니고 펀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얘가 팔란티어가 그 S&P 500에 편입되잖아요. 그러면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큰 자본들은 얘를 무조건 막 사야 돼.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잖아요. 또 사야 돼, 또. 왜 그러냐면 이 벤치마크는 S&P 500을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나 그런 ETF들은 얘가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걸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예전에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도 편입되면서 굉장히 80%씩 급등한 적이 있고요. 테슬라도 2020년 12월 달인가 S&P 500에 편입됐는데 그 당시에 100% 가까이 급등했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급등한 게 이유가 요거거든요. 9월 달에 S&P 500에 편입됐고 12월 달에 나스닥 100에 편입됐어. 최근 이것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급등. 이제 더 이상 막 급등할 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편입하는 거니까 매수가 막 들어온 거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요. 단기간에 추가 급등할 확률은 좀 높아. 지금부터는 서서히 모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니까 더 이대로 계속 갈 줄 알고, 아닙니다. 요거 끝난 것 같아요. S&P 500은 편입이 끝났을 것 같고 나스닥 100은 편입이 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이게 뭔지. 첫 번째 이제 팔란티어 고담, 정부에 제공하는 플랫폼 디지털 체스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인신매매, 총기거래, 말거래 등 지하 경제를 파악하고 테러에 대응하고 금융사기 등의 대규모 범죄를 예방하는 용도로 쓰인다. 팔란티오 고담 프로그램이 특히 군사작전에 특화되어 있다. 고담 프로그램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의 모듈형으로 배치하고, 고담 프로그램을 이제 모듈형이라는 건 어떤 케이스를 담아서 모듈이니까 그지, 이걸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 달린 디바이스 장치가 있겠지. 이런 모듈을 비행기에 장착을 하고 있으면서 통제하거나 유지 관리 분석하겠지. 이들의 센서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를 정제 통합한 후 그 팔란티어의 기계학습 모델로 실시간 추론을 진행한 후 이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시각하고 입력값을 바꿔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개별 로드를 동기화하게 되면 통신장애를 방지할 수도 있답니다. 모듈을 그냥 그 항공기나 선박에 달아 놓았으니까 통신장애를 방지하고 직접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군용 렌탑, 이건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노트북은 노트북인데 굉장히 케이스가 튼튼하게 쌓여 있는 노트북이 있어. 우리는 개인용 노트북은 굉장히 이게 얇고 가느다랗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그 군용 노트북 보면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에 쌓여 있는 노트북들이 있어. 그거 이제 렌탑이야. 개인용 노트북 PC를 얘기해. 렌탑. 군용 노트북으로 고담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하고, 고담으로 특정 업무를 맡은 직원의 빠른 속도로 지휘관에게 리소스를 전달하면 지휘관은 여러 가지로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부대 간 작전을 수립하고 전시사항에 자원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넵튠 스피어 작전 요거 있잖아요. 요게 옛날에 그 알카에다 그 수장 파키스탄에 숨어 있는데 공습에서 잡았잖아요. 그때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버나드 메이도프 폰지 사기. 폰지 사기가 투자금 받아서 수익금 돌려줘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게 폰지 사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26조 원인가 사기였나 봐요. 버나드 메이도가 폰지 사기를 하다가 세계 금융위기 때 모든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했더니만 돌려줄 돈이 없잖아. 폰지 사기니까. 금융위기가 꼬꾸라져서. 그래서 얘가 붙잡혀가서 120년인가 선고받고 살다가 2023년인가 사망했어요. 자, 이번엔 팔란티어 파운드리 기업용 플랫폼 시뮬레이션 엔진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재무, 인사, 물류, 제거 등의 막대한 사내 데이터를 추적하고 통합 및 관리하여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객체감 매핑을 하고 쌍방향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데이터 기반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을 뿐더러 기업의 부서들은 입력값을 바꿔가며 이를 활용하고 협업하며 하여 기업 운영 관리, 내부 비리 감지, 금융사기 방지 등 기업의 정황의사 결정을 도우며 사내 재정 효율화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팔란티어 아폴로 고담과 파운드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사스형 플랫폼을 아폴로라고 해. 사스형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서비스하는 거죠. 예,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그냥 약어로. 고객들이 팔란티어의 고담이나 파운드리를 쓰다가 다른 기업 제품으로 넘어가면 사내 적용 과정도 오래 걸리고 같은 데이터일지라도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락인, 잠그는, 붙드는 락인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떠나니까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하겠지.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내야 되니까. E2E, 엔드-투-엔드로 여러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배포 가능한 확장 프레임워크로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자원을 관리하거나 최신 기능,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전방향,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엔드-투-엔드, 끝에서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유지 관리, 지원, 보수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자체 서버 외에도 아마존 웹 서비스, IBM 클라우드 등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해서 사스 형태로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팔란티어 고객 범위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만 미국 등은 이제 국방부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일부 정부기관들과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향후 고객 유치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장 유망해질 사업이야. 다른 데 못 떠나는 거지. 하나 둘 다 팔란티어의 포로가 되는 거지. 떠날 수가 없어. 현재 팔란티어는 한 번의 수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만들기에 매우 유용하다. 팔란티어 AIP라고 있어요. 사내 데이터를 학습 및 추론하여 프라이빗 개인 네트워크겠죠. 기업 간 내부나 뭐 이런 거죠.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팔란티어 AIP라고 한다. 데이터 접근 범위를 설정 가능하며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여러 자료를 도출했다. 챗GPT의 성공 이후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내 데이터 스크래핑, 크롤링 등 보안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 데이터 브릭스의 자회사 모자이크 ML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인 여론과는 정반대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 이게 피터 딜이 유대인이어서 그래. 창업자 있죠? 피터 딜이 유대계 미국인이야.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지지하겠죠. 2024년 1월에는 이스라엘 국방부 관리들과 회담을 가진 후 전쟁 관련 임무를 위한 기술적 파트너십도 아예 이스라엘을 대놓고 지원하네요. 사명의 유래는 팔란티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팔란티어에서 영감을 받아 이 장치처럼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 천리안으로 보는 것처럼 예측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다. 팔란티어 회사는 창업자 피터 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 공화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미국 국방부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견제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과거 팔란티어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18만 달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바이든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 팔란티어를 지우면서 눈치를 살피는 걸 보여준 적도 있다. 팔란티어는 공화당에 가깝다. 그러니까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나는 팔란티어랑 관계가 없어 이렇게 지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9월 달에 한번 여기서 이렇게 올랐죠. 여기서 이게 S&P 500에 편입된 거. 편입되니까 어떻게 해요? S&P 500을 벤치마크라는 모든 자산은 팔란티어 주식을 편입해야 돼. 지금은 나스닥 100 12월 14일 날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이 급등은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면서 급등한 거야.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조정받고 다시 갈 수도 있고 행보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당장 사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 지금 뭐 한번 다 사지 말고 좀 조정받을 걸 분할 매수를 할 타이밍입니다. 한번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1년 전에 52주 신고가니까 이때 15달러였어. 15달러. 15달러에서 지금 80달러야. 75달러가 4배네. 75달러가 400% 수익이네. 400% 가량 연초 대비는 올랐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막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예? 행보하거나 조정받을 것 같아. 이때 분할매수 하면 돼. 일단 지금은 한 3분의 1 사고 먼저 조정받을 때마다 자꾸 사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매두부시의 댄 아이브즈가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AI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10년 동안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다.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4,716조야. 근데 얘는 지금 266조야. 몇 배 더 가야 돼? 14배? 15배? 14배, 15배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댄 아이브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기술주 투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테슬라에 대해서 진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14배는 안 가더라도 한 5배만 가도 그게 어디야, 그죠? 1000달러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주요 통계를 요약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80달러였던 것 같고요. 52주 변동이 15달러에서 80달러까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하나로 266조 원, 빌리언이 10억이잖아. 10억, 100억, 1000억, 1835억 달러네. 매출액이 3조 8464억 원, 빌리언이 이제 10억이잖아요. 10억. 26억 4,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매출액은 3조 8,464억 원. 순이익은 이제 이거는 100만이잖아요. 100만 1000만억. 4억 7,660만 달러. 그래서 6,928억 원. 매출 총 이익률은 81%.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이익이죠. 그걸 매출로 나눈 거. 소프트웨어 산업의 그 장점이 그거잖아. 그죠?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익률이 81%야. 그래서 이제 에비타는 earning before tax depreciation 뭐 이래가지고 세금, 감가상각, 전이익. 그래서 다른 말로 그냥 영업이익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은 5,781억 원. 주식 가치를 영업이익로 나누니까 450배. 주식 가치면 이제 시가총액에서 순부채를 더한 거예요. EV가 시총 플러스 순부채. 이걸 더한 게 이제 EV야.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나누니까, 비용으로 나누니까 450배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PER, 주가 수익률이 366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부담이야. 이 주가의 부담이야. 저것 때문에 그래. 9월 달에 S&P 500에 편입되고 12월 14일 날 나스닥 100에 편입되면서 갑자기 매수세가 확 올라오면서 이게 확 높아진 거야. 이게 사실은 막 100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렇게 된 겁니다. 주식 순자산 비율 요것도 40배. 이건 원래 한 배야가 정상이죠.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니까 1대1이어야 되는데 주가가 40배나 자산 대비 40배나 비싸게 돼 있는 거고, 당연하죠. 프로그램이니까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잖아. 프로그램의 그 가치를 평가 방법에 따라서 크게 잡을 수도 있고 낮게 잡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하지 않아. 근데 주가 수익 비율은 주당 순이익이 너무 낮아. 어쨌든 주당 순이익이 낮으니까 주가가 높아서
366배로 보여지는 건데 부담이긴 한데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염려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가가 단기간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자, 요거 이제 요약을 한번 좀 하자면, 투자 전략은 긍정적인 요인은 주가가 연초 대비 300% 이상 상승, 총이익률이 81%라는 거야. 매출도 늘었어. 그 다음에 사업은 사기 적발, 인공지능과 기술 등 워프 스피드 이니셔티브의 첫 파트너, CIA, FBI, 미 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대기업이 주된 고객이다. 긍정적인 요인이죠. 지난 12개월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4%.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자율기술 전문으로 하는 안드릴 인더스트리의 워프 스피드 생산에 도입해서 최대 200배 효율성을 향상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매출이 막 급증할 가능성이 있겠죠. 독점적 기술과 정부 기관과 대기업 등의 안정적 매출이 된다. 매출이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부담이죠.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아. 그 다음에 요거 EV, 에비타, 주가 가치 대비 그 비율도 450번에 대해서 요것도 좀 생산 그 대비 너무 높아서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은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고, 지금 또 오를 거 다 올랐어. 더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아. 물론 조금 더 올라갈 거 있겠지. 왜냐면 나스닥 100이 12월 14일이니까 다 반영이 됐으려나? 다 반영 다 됐겠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오를 거는 너무 올랐고, 지금 이제 조정받을 확률이 있거나 행보할 확률이 있어. 그래서 지양하고, 처음에는 투자금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소액으로 투자하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 팔란티어 투자 의견입니다. 팔란티어가 너무 많이 막 급등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추천하고 막 사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증권사 모 증권사에서 팔란티어 투자를 했다고 막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 걔들이 이런 분석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야. 최근 왜 올랐는지도 모르고. 분석을 하면 어때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제대로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야. 기다려야 될 때다. 자,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